명절마다 반복되는 지옥 같은 하루. 오늘도 부엌에서 떨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 사람들 앞에서 수십 년간 참아온 모멸과 수치.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부엌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도라지를 하나씩 들어 올릴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30년째 반복되는 이 지독한 루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내 가슴은 답답해진다.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왔다.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누가 뭐라고 할지,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똑똑똑. 리듬감 있게 썰어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라지 조각들이 고르지 않았다. 또 뭐라고 할 거야? 내 마음이 벌써부터 무거워졌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어제까지 준비한 재료들이 빼곡했다. 고기, 채소, 각종 양념들.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목을 조였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야 한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온종일 눈치를 봐야 한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살랑거렸다. 그 불꽃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명절이 두려워졌을까?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잘해보자는 의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뿐이다. 설탕을 넣으면서 내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어가자.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자.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였다. 욕심 부리지 말자. 칭찬받으려 하지도 말자. 그냥 욕먹지만 않으면 된다. 부엌창 밖으로 어슴푸레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곧 식구들이 일어날 시간이다. 그러면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가 폈다. 오늘 하루 견뎌내자. 엄마, 또 혼자 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부엌으로 들려왔다.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딸아이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뒤이어 준노도 따라왔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빨라.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미안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안했다. 엄마,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뭐 할까요? 준노가 앞치마를 두르려고 했다. 고등학생인데도 여전히 내가 걱정되나 보다. 그런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너희는 공부나 해. 명절인데 뭘 도와. 그래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정말 괜찮다. 엄마가 익숙해. 익숙해졌다는 게 맞는 말일까? 그냥 체념한 것 아닐까? 매년 반복하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것뿐이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다. 아빠는 뭐 하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수진이가 거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남편을 향한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다. 쉰 아빠께. 나는 재빨리 딸을 말렸다. 괜히 남편 기분 나빠지면 하루 종일 눈치 봐야 한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내 주변을 서성거리며 뭐라도 도우려 했다.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다. 아이들까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괜찮으니까 너희 방에 가서 쉬어. 엄마. 수진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슬펐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노도 마찬가지였다. 형제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부엌을 나갔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나는 다시 칼을 들었다. 아이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워졌다. 이런 어른이 되어서 미안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서 미안했다. 9시쯤 되어서야 박판주가 일어났다. 술 냄새를 풍기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 거실로 나왔다. TV 리모컨부터 찾았다. 음식 준비 다 됐어?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마디였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아직요. 조금 더 걸려요. 몇 시에 사람들 온다고 했지? 11시요. 그럼 시간 없네. 빨리 해. 명령조였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다. 그저 빨리 하라고만 했다. 나는 입술을 꽉 물었다.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남자가 부엌 일을 왜 해? 준노는 공부나 시켜.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TV 볼륨을 높였다. 아침 뉴스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수진이가 거실로 나가서 말했다. 아빠, 엄마 혼자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여자 일이야. 엄마가 알아서 해. 그래도요. 말 많이 하지 마. 너도 엄마 도와주든지. 수진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오히려 더 무심해진 것 같다. 준노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제가 설거지라도. 아니다, 준노야. 너는 공부해. 나는 아들을 말렸다. 괜히 아버지와 마찰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다 하는 게 편하다. 싸우고 나면 더 피곤하다. 박판주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말했다. 오늘 형님들 많이 오니까 실수하지 마. 작년에 국물이 싱거웠다고 했잖아. 가슴이 철렁했다. 작년 일을 또 들먹였다.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식구들 앞에서 면박을 당했다. 네, 알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더 이상 뭐라고 할 기운도 없었다. 그냥 빨리 준비나 마치자. 빨리 이 하루가 지나가기만 하자. 11시 정각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시작되는구나. 어서 오세요. 나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다. 큰형님 내외가 먼저 도착했다. 뒤이어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가족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형수님, 고생 많으세요. 겉으로는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다. 벌써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뭘 찾고 있는 걸까? 부족한 게 있나 살펴보는 걸까? 차례상은 준비됐나요? 큰형수가 물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투였다. 네, 다 준비했어요. 작년보다는 풍성하겠죠? 작년 이야기가 또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 자꾸 작년 얘기를 하는 걸까? 아이들이 수십 명씩 몰려들었다. 조카들부터 시작해서 친척 아이들까지. 집안이 갑자기 북적거렸다. 신발들이 현관을 가득 메웠다. 이모, 배고파요. 이모, 화장실 어디예요? 이모, 물 좀 주세요. 여기저기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수가, 음식 준비 다 된 거야? 둘째 형수가 부엌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내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다. 네, 거의 다. 어머, 이게 뭐예요? 잡채가 이렇게 적어? 셋째 형수가 잡채 그릇을 보며 말했다. 20명이 먹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표정이었다. 더 만들었는데.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나는 서둘러 냉장고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다. 추가로 만든 잡채를 꺼내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다.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남자들은 TV 앞에 모여 앉았고 여자들은 음식을 품평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나는 그 가운데서 혼자 허둥지둥했다. 물 가져다 주고 그릇 나르고 아이들 달래고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 당연하다는 듯 앉아 있었다.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혼자서 음식들을 하나씩 나르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손이 자꾸 떨렸다. 어머, 이 나물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큰형수가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집어먹더니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다. 정말 싱겁네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우리 엄마는 30명이 와도 혼자 다 하셨는데. 둘째 형수가 비교하며 말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시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위축되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매번 다음부터라고 하시네. 셋째 형수가 혀를 찼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박판주가 옆에서 큰 소리를 냈다. 뭐 이렇게 음식이 성의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까지 나서서 나를 비난했다. 온 식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하지만 비난은 계속됐다. 이 잡채도 양념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고기는 또 왜 이렇게 질겨? 저는 좀 탔네요. 하나씩 트집을 잡았다. 내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모조리 비난받았다. 가슴이 아팠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미숙이는 원래 요리를 못해서. 박판주가 웃으며 말했다. 농담처럼 했지만 모욕적이었다. 사람들이 키득거렸다. 수진이와 준노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큰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한숨 소리가 내 마음을 후벼 팠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구석에서 서 있었다. 가족들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아니면 그냥 음식 만드는 사람일까? 절이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또다시 비난이 시작될까봐 두려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시 분주해졌다. 상을 다시 차리고 밥을 퍼서 나르는 일이 시작됐다. 나는 혼자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잡채 그릇을 들고 거실로 향하는데 발에 뭔가 걸렸다. 조카가 바닥에 놓아둔 장난감이었다. 순간 중심을 잃었다. 찰그랑 잡채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잡채가 바닥에 흩어졌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이런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서둘러 무릎을 꿇고 그릇 조각들을 주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야, 이 미친년아. 박판주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내 허리를 발로 찼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몸이 앞으로 넘어졌다. 그릇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다. 뭐 하는 거야, 진짜. 사람들 다 보는데. 또 한 번 발길질을 했다. 이번에는 등 쪽이었다. 숨이 막혔다. 아빠. 수진이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격한 반응이었다. 아빠, 왜 엄마한테 그래요? 준노도 벌떡 일어섰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박판주가 아이들에게도 고함을 질렀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 앞에 서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명절날 이런 추태를 부리고. 박판주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쓰라렸다. 큰형님이 피식 웃었다. 아이고, 동생이 집안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나? 둘째 형수가 혀를 찼다. 참, 명절날 이런 일이. 셋째 형수는 조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피했다. 봐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박판주가 다시 소리쳤다. 그리고 또 한 번 나를 발로 찼다. 그만해요. 준노가 아버지의 다리를 잡았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한테 왜 그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놈이. 박판주가 준노를 밀쳤다. 아들이 뒤로 넘어졌다. 오빠. 수진이가 준노를 부축했다. 남매가 서로 붙잡고 울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내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내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구경하고 있었다. 동정도 없었다.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이런 가족이 정상인가 싶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내게 달려와서 부축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딸의 눈물이 더 아팠다. 괜찮다, 괜찮아. 습관적으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뭐가 괜찮아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는데. 준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아빠, 정말 너무하세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평소 조용한 딸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왜 때려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다. 나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만해,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아요. 준노가 내 손을 잡았다. 상처난 손바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매번 이러실 거예요? 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렇다. 매번 이랬다. 매번 참았다. 매번 괜찮다고 말했다. 박판주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야, 너희들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수진이가 맞받아쳤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당당했다. 엄마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실수 한 번 했다고 때리는 게 맞아요? 준노도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그러면서 왜 엄마한테만 모든 걸 떠넘겨요? 아이들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맞는 말이었다. 시누이들이 웅성거렸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어. 어른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어른이라고 해서 잘못해도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큰형수를 향해 말했다. 엄마를 때리는 게 어른다운 행동이에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내가 참는 동안 이 아이들은 모든 걸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내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나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미안해, 아이들아. 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떠났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하지만 엉망이 된 집안이 하루의 참혹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판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바닥 상처가 아팠지만 참았다. 엄마,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와서 내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다.
아니야, 엄마가. 안 돼요. 엄마는 쉬세요. 준노도 와서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과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준노의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박혔다. 어떻게 그만해? 이게 우리 삶인데. 아니에요. 이건 삶이 아니에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행복해 본 적이 언제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셨어요? 수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명절이 두려워졌을까? 언제부터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로 나왔다. 박판주는 여전히 TV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아빠, 준노가 아버지를 불렀다. 뭐? 오늘 일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뭐라고? 박판주가 아들을 째려봤다. 엄마한테 사과하라고요. 이 자식이 정말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엄마를 때리고 욕하는 거 다 봤어요. 수진이도 아버지 옆에 섰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박판주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을 피했다.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았다. 지친 얼굴이 거기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거울 속 내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겠다. 아이들이 옳다. 이건 삶이 아니다. 이건 그냥 버티는 것일 뿐이다. 30년 동안 참았다. 30년 동안 괜찮다고 말했다. 30년 동안 내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오늘 내 아이들의 눈물을 보고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아니, 오늘부터 달라져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하인이 아니다. 나도 이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 그만 참자. 이제 그만 괜찮다고 말하자. 진짜 괜찮을 때까지 싸우자. 그날 아이들의 눈물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을 마음으로 다짐합니다.